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엄길정입니다. 마침 이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어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만 모두 무사히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만은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자연이 주는 그 지혜의 깊이가 참 심오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산을 오르는 시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프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건 마치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 같다 하는 걸 연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태초에 세상을 만드는 여러 신화들이 여러 종교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요일별로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주가 변동이 언제나 이렇게 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쭉 연속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또 시장을 이렇게 보면 물론 나중에 산이 올라가면 또 내려오지요. 네, 그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10년을 한번 이렇게 한정을 하고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마치 그 큰 산을 오르는 과정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가 이번 올해 연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유럽에 있는 독일 주가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한 10년 가까이 쭉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것처럼 쭉 오르다가 결국 이 팬데믹을 만나고요. 또 그 안에서 이 반도체 회사만 모아놓은 반도체 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이 주가 지수도 사실은 한 지난 10년 가까이 쭉 산을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제 2008년을 가보면은 그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발생을 했지요. 네, 그 이후에 미국과 독일 주가가 상당히 그 동반하면서 동조화하면서 오름세를 꾸준히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을 한번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 두 나라 모두 밖에 나가 있던 제조 공장들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걸 나가는 걸 옵쇼링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걸 리쇼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쇼링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 영국, 프랑스도 또 지난 10년간 독일보다는 못해도 유사하게 우상향하는 방향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영국, 프랑스도 이 기간 동안에 보면은 대체로 그 보수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시기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영국은 이 시기에 브렉시트라고 해서 EU를 탈퇴하는 투표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했지요. 또 프랑스는 지금 마크롱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정치가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프랑스 자체를 좀 생산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만일의 역사가 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마치 주가가 산을 오르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개 그때는 그 나라가 이 생산과 투자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기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발견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의 주가도 마치 그 산을 오르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그 미국하고 일본 주가가 그렇게 우상향하면서 쭉 산을 오르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군수 물자를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 베트남 전쟁 시기였습니다. 네. 또 1980년대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1980년도 초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경제 정책 이런 정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산 경제가 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역시 또 이 미국 주가가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양상을 보였고
그때 역시 가장 그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던 일본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일본도 이때 사상 최고의 그 주가 랠리를 기록하는 시기가 또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자동차 전자제품이 미국으로 처음 수출돼 가는 그 시기도 바로 이런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10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장기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이렇게 산을 오르는 모양과 연관된 생산의 이슈는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바로 선진 국가들이 자국 생산 정책으로 스스로 자각하게 됐다 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제 금융이나 소비에 의존을 하는 이른바 신경제주의 정책을 쓰다가 그 부작용으로 이제 너무 많은 수입품을 이제 의존하는 나라가 됐죠. 또 들여다봤더니 그 의존의 혜택은 주로 중국에 집중돼서 중국이 많은 돈을 또 벌어가고 그들이 또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저런 꿈을 갖게 된 것도 알게 된 겁니다. 독일도 사실 이 단기간에 이때 중국으로 많이 그 기업을 옮겼더랬습니다. 뭐 폭스바겐도 이때 중국으로 옮기고 그랬더랬지요. 그러면 독일 공장들이 상당히 이제 중국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품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거 아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디다스라든가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독일이 때 이제 돌아오려고 보니까 독일 자체를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게 됐고, 이것은 바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산업, 선진국이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산업 표준과 환경을 만들자라고 선언한 것을 우리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실은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산을 길게 오르던 시대가 우리끼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미국, 일본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기록을 보면은 1985년에 코스피가 120포인트쯤 했었습니다만은 1989년도에는 무려 1000포인트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뚜렷하게 산을 만든 시점은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잠깐 산을 오르는 시절이 있었고 또 2017년에 잠깐 우리 주가가 산을 오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이 시기는 중국이 그 생산 설비를 막 늘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중간재, 부품, 소재, 자본재를 사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중후장대한 자본재 상품들이 많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도 역시 경제가 좋아졌던 그런 시기이고 2011년은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던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 이 8월 말에 미국과 독일의 상황을 보면은 이미 주가는 뭐 코로나 이전 주가로 돌아왔죠.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의 고통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미국과 독일은 지난 10년간 그 생산 주가로 다시 돌아온 것이냐, 이런 거죠. 산이 계속 다시 오를 거냐 하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이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생산 정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도 세계 교육 수준은 좀 위축될 게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축되는 이 환경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도 이제 성장률 유지 문제의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독일과 미국 이 흐름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선진국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또 중국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충격도 선진국에서 커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해서 지금 뭐 비대면 사업체 주식이 오르고 또 생활 소비 주식도 오르고 또 백신 기대로 바이오 제약 등이 오르고 또 정보통신기술주나 또는 환경 개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주들이 오르는 양상도 사실은 미국, 독일 우리가 좀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과 독일이 코로나 이전에는 주가가 장기간 올라와서 어쩌면 좀 조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실은 있었거든요. 한데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회복을 해서 지금 종전의 그 오름세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마도 미국과 독일과 장기적으로 여기서 대오를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아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바라건대 종식이 된다면은 아마 미국, 독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그 삼두마차의 대오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도 아마 언젠가는 이 시기를 놓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일 이런 상정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주가는 앞으로 제조 기술, 제조 기술주 위주로 더 좀 집중해서 매수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글로벌 협력이나 또 미국, 독일 등등과 동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형주 쪽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주로 또 이런 대형 제조 기술주들의 주식을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중들이 주도했던 코로나의 그 반등 양상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좀 더 매수세를 높이면 말씀이죠. 네. 따라서 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큰 산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글로벌 기반이 단단한 대형 제조주가 뭐 단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거는 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을지 몰라도 긴 호흡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의 불문율입니다. 따라서 이 신기술주 같은 것들은 쉽게 달아오르지만 또 쉽게 정점을 만들고 또 쉽게 조정을 받게 되지요. 요즘 나스닥이나 코스닥의 주가가 급하게 오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태풍에 대한 그 염려가 우리에게 좀 더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보람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널리스트 엄밀청이었습니다.